우리가 먹는 거는 유기농이다, 목 좋다 하면서 몸에 좋은 거 챙겨서 먹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피부에 매일 닿는 그런 생활용품들은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뉴스 기사, 영상,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책을 여러 가지 뒤져봤더니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어떤 생활용품들은 우리 몸에 이미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신경 써서 미리 바꿨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 딸이 암 진단 받은 후에 저희 집에서 완전히 사라진 생활용품 9가지,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사지 않는 첫 번째 생활용품은 캔에 든 음식이랑 음료예요. 제가 혼자 살던 시절부터 참치캔 정말 많이 사 먹었어요. 옥수수캔, 복숭아캔도 좋아했고요. 또 캔콜라는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추울 때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이 정말 저렴한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지도 먹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캔에 들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캔 안쪽에 있는 코팅에서 나오는 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캔 안쪽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코팅에는 BPA 같은 환경 호르몬 물질이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BPA, 즉 비스페놀 A는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플라스틱 시대라는 책에서는 비스페놀 A가 당뇨병, 유방암, 전립선암, 정자수 감소, 생식 문제, 성조숙증 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캔 음식, 음료의 코팅제가 이 정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더군다나 제 딸은 지금 겨우 4돌인 어린아이인데 여러 종류의 암을, 생식 문제나 성조숙증을 더 심화시킨다니, 이걸 알고 나니 캔에 들은 음식, 음료에는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더 이상 캔에 들은 음식이나 음료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다행인 건 캔에 들은 음식이나 음료의 대체품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치캔은 요즘에 유리병에 들은 제품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참치를 좋아하진 않아서 사 먹진 않지만요. 또 옥수수나 복숭아 같은 것들도 유리병에 나오는 제품으로 구매해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캔 때문만 아니라 단 거를 먹지 않으면서 아예 끊었고요. 대신 탄산음료가 가끔씩 너무 먹고 싶을 때 탄산수에 레몬즙 타가지고 레모네이드처럼 마신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꽤 갈증이 해소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향 나는 제품이에요. 방향제 디퓨저 향수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합성 향료를 사용한 향기를 위한 제품들이에요.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샴푸나 린스, 바디워시, 바디크림, 핸드크림 같은 것들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거의 매일이요. 여기에도 합성 향료가 첨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향이 추가된 제품은 거의 대부분 합성 향료를 사용하는데요.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화합물질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향료는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도 체내로 흡수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합성 향료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식당이나 카페, 백화점이나 화장실 등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합성 향료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고요. 호흡기나 피부가 자극받기도 해요. 또 심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 같은 암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호흡기가 약해지는 중년 이후부터는 이런 향기 나는 제품들과는 최대한 멀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방향제, 디퓨저, 향수 같이 향을 내기 위한 그런 제품들은 싹 다 버렸고요. 더 이상 구매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아요. 국내 펜션으로 여행 갈 때는 디퓨저 미리 치워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한 향이 첨가된 바디워시나 샴푸 대신에 이런 바디바, 샴푸바를 사용해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합성 향료보다는 자연 유래 향료를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샴푸바라고 하더라도 계면 활성제나 합성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 전성분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래요.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사지 않는 세 번째 생활용품은 바로 린스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샴푸랑도 이어지죠. 린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합성 향료 때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건 코팅 성분 때문이에요. 린스는 우리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머릿결이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성분이 실리콘 종류의 한 성분이거든요. 머릿결을 부드러워지게 해주지만 그 린스가 우리의 두피나 귀, 목, 그리고 피부에 남아있기 쉽고요. 실제로 저는 등드름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 린스를 버리고 나서 사용하지 않고 나서부터는 정말 눈에 띄게 등드름이 줄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없는 정도예요. 저는 샤워할 때 서서 머리를 뒤로 젖혀서 이렇게 머리를 감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머리카락에 발라두었던 컨디셔너 린스가 여기 등을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등에 남아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애초에 이게 머리카락에 잘 남아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니 우리 몸 닿는 곳에 남아있게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린스나 컨디셔너 이런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처음에는 머릿결이 좀 뻑뻑한데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또 괜찮더라고요. 겨울에 정전기가 날 때는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손에 이렇게 발라서 머리카락 끝부분에 묻혀주면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두피에서 자연스럽게 또 기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더 이상 사지 않는 제품 네 번째는 하얀색 휴지예요. 키친타올,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티슈 모두 포함이요. 톡톡 튀는 질병 한방에 해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얀 휴지는 원래 하얀색이 아닌 휴지를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 호르몬이 흠뻑 들어있는 형광 증백제를 사용한다고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에 아토피나 피부염,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요. 특히 항문 중요 부분, 입술 등을 닦는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에 장염이나 소화기 질환과 그리고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형광 증백제의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는 화장지에 형광 증백제를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업체가 제품에 표기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일부 두루마리 화장지에는 일군 발암 물질로도 알려진 프로말데히드가 들어있기도 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휴지를 고를 때는 프로말데히드와 형광 증백제 모두 무첨가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소변 볼 때마다 두루마리 화장지로 뒤처리를 하잖아요.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이나 민감한 부위에 직접 닿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게 하얀 화장지를 사용하는 게 어느 순간 좀 찝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키친타올의 경우 더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로 음식에 직접 닿는 용도로 사용하니까요. 특히 냉동고기는 핏물 닦을 때 키친타올을 꼭 사용하게 되잖아요. 해동하고 나서 핏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고기에서 냄새가 좀 나니까요. 그런데 이 고기는 결국에 익혀서 우리 입으로 들어갈 음식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 키친타올은 두루마리 화장지보다 더 안전한 기준으로 골라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입이랑 코에 닿는 미용 티슈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용하고 있냐고요? 앞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이런 연한 갈색의 대나무 휴지 사용하고 있어요. 디어커스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두루마리 화장지뿐 아니라 키친타올, 미용 티슈까지 전부 같은 브랜드로 사용해요. 사실은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굳이 사용할 필요 없는 제품인 하얀 휴지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대나무 화장지는요. 휴지로 만들어도 색상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형광 증백제로 새하얗게 만들 필요도 없고 향이나 코팅으로 부드러움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대나무 펄프 그대로의 색으로도 아주 충분하니까요. 오히려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지 않나요? 매일 여러 번 민감한 부위에 닿는 두루마리 화장지, 음식에 직접 닿는 키친타올, 입과 코에 바로 사용하는 미용 티슈까지 생각해보면 아무거나 사용하기에는 너무 자주 쓰는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더 깨끗하게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가공을 최소화한 이 휴지가
마음이 편해서 자연스러운 연한 갈색의 대나무 화장지로 바꿨고 바꾼 이후로는 쭉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화장지, 키친타올, 미용 티슈까지 찾다 보니까 괜찮다 싶으면 수량이 좀 애매하거나 같은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왕 찾은 제품이니 나만 쓰지 말고 구독자분들과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채널명이 무해한 주방인 것도 결국 이 기준이랑 같은 거잖아요. 몸에 좋은 걸 더 넣어주기보다는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제품을 덜어내는 것. 그래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이 대나무 휴지 공동구매로 준비했어요.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요. 저처럼 이런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찝찝한 마음 없애고 싶은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키친타올만큼은 꼭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타 제품이랑 대체가 불가하거든요. 일단 이건 일반 키친타올보다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일반 키친타올 두세 장 쓸 거 이거 한 장이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두께도 더 두꺼워요. 일반 키친타올이 2겹인데 반에 이거는 3겹이거든요. 그래서 고기 핏물 닦을 때도 더 잘 흡수하고 고기 굽고 나서 기름기 닦을 때도 한두 장이면 깔끔하게 싹 닦여요. 이렇게 막 들러붙은 후라이팬에 막 문질러서 닦아도 휴지가 팬에 들러붙거나 쉽게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리 후에 식용유 닦거나 고기 기름 닦거나 생선 구운 후에 닦을 때 정말 잘 사용하게 된답니다.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한 장의 사용만으로 기름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게 보통 타 제품 두세 장씩 뜯어서 닦고 나는데 이 제품은 딱 한 장만으로도 기름을 먹고도 남는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후기 보이시죠? 또 고기 핏물 닦을 때 일반 키친타올은 고기에 잘 달라붙어서 떼어내기 짜증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툼해서 그럴 일이 없어요. 특히 잘 달라붙은 이 닭껍질 부분도 걱정이 없답니다. 마늘이나 대파 같은 거 채소 보관할 때도 유용해요. 이게 두꺼운 만큼 습기를 더 잘 흡수해주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타사 제품 두세 장이지만 이거는 한 장만 사용하면 되는 두꺼워서 물기, 기름기, 습기 흡수도 훨씬 더 잘 되는 디어커스의 키친타올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 이 키친타올만큼은 꼭 담아주시고요. 여성분이시거나 아이들 있는 집이라면 두루마리 화장지도 추가해 주세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사실 크리넥스 3겹 제품이랑 가격 차이도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이 디어커스 뱀부 두루마리 화장지가 60롤에 39,800원인데요. 계산해 보면 한 롤당 664원이에요. 여기 쿠팡에서 팔고 있는 3겹 크리넥스 두루마리가 30롤에 19,410원이니 한 롤로 계산해보면 647원이에요.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한 롤당 16원이고요. 30롤 세트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겨우 480원 차이인 거잖아요. 500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왕이면 더 좋은 제품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기나 기관지가 약해서 먼지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은 디어커스 뱀부 미용 티슈도 경험해보세요. 하얀 갑 티슈랑은 다르게 먼지 날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염 있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환절기마다 재채기 계속 하시는 분들 혹은 식사 후에 꼭 미용 티슈로 입 닦으시는 분들께 먼지 날림도 없고 유해물질 걱정에서도 자유로운 이 대나무 미용 티슈 추천드려요. 실제로 비염이 있어서 코를 매일 닦는 저희 친오빠도 먼지 없는 갑 티슈 찾다가 이 디어커스 제품으로 정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 티슈는 6갑 한 세트고요. 색상도 이렇게 고급스러워서 어디에 올려둬도 인테리어 해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키친타올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제품이니 꼭 담아주시고요. 상황에 맞게 두루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티슈도 추가해서 같이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공구는 오늘 19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만 사도 전 제품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에 대한 부담 없이 주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해외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공구는 제가 대신 주문 넣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서 주문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생활용품 5번째는 섬유유연제예요. 옷에 향과 코팅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그 섬유유연제요. 대부분 향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게 정전기도 방지해주고 좋은 향도 나서 왠지 빨래가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했었어요. 특히 다우니 향이요. 제가 섬유유연제 사용할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섬유유연제 사용을 안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 옷에서 아니면 아이들 친구의 옷에서 이 섬유유연제 냄새가 정말 역할 정도로 심하게 나더라고요. 향은 맡을수록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때는 그 냄새가 심한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빨래한 옷에서 그 냄새가 역하게 나더라고요. 아, 향기인데도요. 이렇게 옷에 향기가 남아있다는 건 섬유유연제의 물질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섬유유연제의 향과 코팅 성분이 옷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코, 입을 통해서 계속 호흡기로 들어가게 돼요. 하루 종일 옷에, 피부에 닿아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도 되고요. 특히 이불이나 속옷에 이 섬유유연제 사용한다면 자는 동안 내내 호흡기로 이거를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아서 잃을 게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속옷, 이불뿐 아니라 겉옷에도 사용하지 않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생수 티백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밖에서 생수 사 먹고 카페에서도 티백차 아무렇지 않게 주문해서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거를 좀 접하고 나서는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수는 거의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잖아요. 플라스틱은 보관 상태나 온도, 마찰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생수 한 병 마신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밖에서 사 먹는 건 그래도 괜찮겠지만 집에 쌓아두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이 플라스틱 생수병에 들은 물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 암 환자나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의 분들은 더더욱이요. 티백도 대부분 플라스틱 섬유가 섞여 있잖아요. 더 심각한 건 이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차를 마실 때마다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를 마신다면 차를 많이 마실수록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기 위한 물은 유튜브 검색하시면 여러 박사님들이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영상 참고해 보시고 차는 티백이 아닌 한 봉투에 들어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비닐랩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아요. 원래도 비닐랩은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그릇에도 착 붙는 글래드 랩을 알게 된 후로는 종종 썼어요. 이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닐랩의 문제는 음식에 정말 가깝게 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식재료 소분할 때 이 랩에 바로 싸서 소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닐랩은 미세 플라스틱은 물론이고 제품에 따라서 가소제나 첨가물 등 환경 호르몬이 걱정되는 제품도 있어요. 특히 랩에 싸서 전자레인지 돌려라, 찜해라 하는 것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플라스틱 반찬통은 전자레인지에 안 돌리면서 비닐랩은 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닐랩도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비닐랩 대신에 뭐 사용하냐고요? 식재료 소분할 땐 유리병이나 스텐 반찬통 사용하고요. 부피가 큰 야채를 보관할 땐 이런 허니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밀랍으로 만든 제품이고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양배추 한 통이나 브로콜리 하나 통째로 잘 들어가요. 이 허니랩은 저도 사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경험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비닐랩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비닐 장갑 그리고 비닐 봉투예요. 마찬가지로 비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먼저 일회용 비닐 장갑부터 보면요. 비닐 장갑은 우리가 음식 준비할 때 쓰잖아요. 고기를 만지거나 반찬을 묻히거나 할 때요. 그런데 저는 이 비닐 장갑이 음식과 직접 닿는다는 게 찝찝하더라고요. 비닐 장갑은 열이나 마찰에 취약하고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닐 장갑 대신 음식을 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필요하면 스테인리스 집게나 조리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해요. 좀 번거롭긴 해도 그게 제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볼 때 무 같은 거는 비닐봉투에 담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사용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만, 양배추만 그대로 들고 와요. 비닐봉투에 담지 않고요. 특히 이 비닐봉투에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일은 절대로 없답니다. 특히 수분기나 기름기 있는 음식 있잖아요. 명절 후에 잡채나 전 같은 음식 비닐봉투에 보관해 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러면 비닐봉투의 이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은 음식 보관할 때는 유리나 스텐 용기에 보관하고요. 비닐장갑, 비닐봉투는 안 산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이런 노출을 한 가지씩 줄여나가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도,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걱정도, 음식을 할 때나 먹을 때 이 찝찝한 마음도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플라스틱 수세미도 더 이상 사지 않아요. 제가 설거지하면서 느낀 게요. 이 수세미라는 게 정말 쉽게 미세 플라스틱이 생길 수 있는 물건이더라고요. 설거지할 때 보통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그릇이나 냄비에 문질러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수세미와 그릇이 마찰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가 이 수세미로 닦는 게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 입에 넣는 숟가락, 젓가락이잖아요. 물컵도 물론 있고요. 물로 잘 헹군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한 입자들이 완벽하게 씻겨 나갔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그릇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남아서 음식에 접촉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만큼은 플라스틱 걱정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제품을 거쳐서 지금은 이런 천연 수세미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이 천연 수세미도 코팅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중국산도 있어서 잘 골라주셔야 돼요. 꼭 이런 천연 수세미가 아니더라도 코코넛 섬유 수세미 같이 친환경적이면서 미세 플라스틱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세미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유해한 제품의 선택지를 없앤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캔에 든 음식, 음료부터 시작해서 디퓨저, 향수같이 향나는 제품, 린스, 하얀 휴지, 섬유 유연제, 생수와 티백, 비닐랩, 비닐 장갑과 비닐 봉투, 그리고 플라스틱 수세미까지 제가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9가지 제품 모두 알려드렸어요. 중간에 제가 정착하게 된 대나무 화장지 공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것들 소개해드렸지만 이 제품들 모두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썼던 내시모도 90평생 건강에 살다 죽었다. 암은 스트레스다, 유전이다. 제가 올렸던 암 진단 후 갖다 버린 주방용품 12가지 영상에 이런 댓글이 꽤 보이더라고요. 제 영상에서 이거 절대 안 돼요, 바꾸세요, 제가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도 전혀 몰랐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몰라서 그냥 쓰던 걸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영상을 보고서도 누구는 플라스틱 수세미 평생 잘만 사용했는데 안 먹어도 되겠다, 나는 정수기보다는 생수병이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참치캔도 맨날 먹는 거 아닌데 뭐 괜찮지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최대한 조심하자,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 유해물질들은 최대한 피하자는 주의예요. 그런 게 쌓여서 우리 몸에서 어떤 병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제 아이의 몸에 쌓이면서 암이 아닌 다른 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 자신을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제 과거를 탓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깐깐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을 최대한 없애고 식재료를 신경 써서 먹고 했는데도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병이 생기면 그때는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겠죠. 저는 제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뿐이에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니, 이제는 제 딸과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죠. 누구는 담배 펴도 폐암은커녕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도 담배 뻑뻑 피면서 100살까지 살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률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 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을 더 높은 선택을 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렇게 따지다가 스트레스로 죽겠다 이런 댓글은 이제 그만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 주방 생활 책임지고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까요. 제 경험으로 매일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용품들을 따지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매일 집에서 항암식단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한 번만 꼭 해보세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몇 번만 해보시면 손에 익어서 확실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집밥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26,000명이 넘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무해한 삶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 과정이랑 결과도 모두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영상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토마토 주스는 5월에서 6월쯤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1%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